이렇게 발로 뛰며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말고는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는 지미 씨. 제가 내려와서 혼자 이렇게 지내고 처음에는 그 시선들이 되게 따가웠어요. 성폭행범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는 마을 분들이 이제 많이 안쓰럽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마을 어르신이. 지금 고모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왔고. 지미 씨는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고 난 후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한 번만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줘라. 이제 우리 아빠 진짜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피해자 박영희 양이 그날 지미 씨에게 전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우린 어렵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희 씨는 현재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호 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도 꾸리게 됐다는데요. 처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봤는데 흰색이 남루하고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나 있고 누가 분명히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진호 씨가 처음 영희 씨를 발견했을 당시 얼굴 곳곳에 심한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는데요. 집에 보내놨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계속 못하게 해요. 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집에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를 데려다가 몇 년간을 고모가 그때 가면 때리고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술만 취하면은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린다고 아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모분 무사하지 말고 자네가 당한 사실들만 오빠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몇 시간 고민을 하고 울고 고민을 하고 무섭다고 별걸 떨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고모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진짜 목장이 무너져요. 함께 생활하는 동안 고모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말한 영희 씨.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우린 이 내용을 영희 씨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제 얘기를 좀 정확히 들어봐야 우리가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다가 싫으면 그만하자, 뭐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왜 1층에 씨가 성폭행했다고 말이 나왔던 거예요? 고모가 시켜서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 고모가 뭐라고 시켜요? 저 1층 아저씨랑 성폭행 당했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저 아저씨랑 성폭행 안 당했다면은 장애센터나 감옥 보낸다고 그랬어요. 고모의 협박에 못 이겨 김성구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1층 아저씨가 가까이 와서 뭐 몸을 만진 적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몸을 만진 적도 없고 서로 얘기 나눠본 적도 없나요?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일층 아저씨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남편 김진호 씨와 영희 씨 고모부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고모님, 잘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고모님한테 성폭행을 3번을 당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왜 그런가. 그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상대에게 생각까지 다 해요. 그래 우리가 제가 들었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대로 말해주십시오. 자, 안 그러면 내가 문제 삼겠습니다. 진짜로. 자네가? 피해가 남겼는데 그럼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만나자니까 나 전화를 오지 말고. 아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마워 지금. 나 사실 알겠다. 그래 자기가 날짜고 더 시키니까 만들고 그래. 물론 잘못은 했지. 내 말에 맞아. 그래고 내가 막 부인은 안 해. 나는 뭐 거짓말 잘 안 하니까. 근데 또 그까지 해보면은 너무 허물어진 사건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 사실이구만요 그러면. 난 부인은 아는데 그 자네가 그것도 크게 긁어지 보면 또 안 되지. 그게 또 해보려고 하고 또 나까지. 그 사람이 나는 사실하고 막 그때 막 이혼이 어찌니 그랬어. 그 문제까지 또 크게 만들어보면 안 돼.
영희 씨의 남편 진호 씨가 따져묻자 결국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고모부. 이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기가 막혀요. 처음 이 사람 데리고 갔을 때 1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고모부라는 사람한테 성폭행 당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모라는 애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을 일시켜 먹고 부려먹으려고 장애 수당 뭐 이런 수당 타먹으려고 강제로 끌고 다니고. 사실 영희 씨가 혼자 집에 있던 당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도 차를 태워 모텔에 데려간 뒤 돈을 쥐어주던 사람도 김성구 씨가 아닌 영희 씨의 고모부였다는 겁니다.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영희 씨의 고모부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현재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다는데요. 그리고 박영희 씨는 2심 공판에 출석해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김성구 씨가 아닌 고모부 남봉은 씨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1월 30일 2심에서 끝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김성구 씨.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지난 시간들. 판결문을 바라보는 김성구 씨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2심 이후 판결은 우리 둘째 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지. 사법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제 집사람이나 이 딸 3명이 최고의 그 사법기관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 죄인을 무죄라고 믿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죠. 우린 영희 씨의 고모인 박수미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고모의 집. 영희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모는 왜 조카에게 성구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라는 거짓말을 시킨 것일까? 쫓겨이 아니라 자기는 당한 적이 없대요.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어쩌래요? 그냥 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강제로 했다고 당했다라고 시켜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고모가 무섭게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말해요. 일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고모 말 사실이면 저쪽 아저씨도 죄가 없는데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 제가 다시 얘기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수소문 끝에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고모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 들어왔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춤춰지거든요. 지금 저 금방 오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네, 고모도 같이 올 거예요. 같이 와요? 어디 가셨어요? 잠시 후 고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고모님이세요? 왜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난 피해자 저것들한테 피해 나오고 있고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여기까지 당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왔어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영희 씨의 주장에 대한 고모의 입장은 어떨까? 아랫집에 있는 사람이 성폭행했다라고 고모가 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고모님 입장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난 법정에서 다 증인을 했는데 왜 자꾸 나를 걸고 나오느냐. 법정에서 내가 매벌로 가서 증인했어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 아저씨 얼굴도 우아래 살면서 아는 척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 서로. 내가 뭘 부족해서 애기를 시켜가면서 성폭행 했다고 그래. 우리 시키는 고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카를 앞세워 거짓말을 시킨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돈이 나와. 이러다 보면 막 청바지 있어요. 그럼 야가 돈 너 어디서 났냐? 그러면 그 밑에 아저씨가 줬다고. 밑에 아저씨가 널 돈을 왜 줬냐? 그러면은 말을 못다 담을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했다고 해갖고 주고 간다고. 어느 날부터 조카의 주머니에서 돈이 발견됐고 그 과정을 추궁하다 보니 조카 박영희 씨가 스스로 김성구 씨를 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인데요. 그 아저씨 때 내가 물어보러 간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신고를 했다고. 그 지가 경찰한테 다 집에서 불었다니까, 진술했다니까. 그게 나는 억울하지 지금. 내가 왜 가운데 있어? 내가 뭐예요 지금. 데려다 키우고 잘 만들어 놓으니까 딱 데리고 와보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남자를 중간에 만나보라고 본격적으로 저것들로 한패 돼갖고 나를 갖다 이렇게 막 올가미를 뭐 어깨본 거지 지금. 자녀이고 부모가 없고 그 같은 없는 걸 내가 데려가고 키워줬는데 내가 아까 사진도 키워줬는데 그만 잠깐만. 이번에 이꼴 되었다니까 우리 집 망정을 내가 아까 났다니까. 설명했잖아요. 데려가고 예? 나도. 그 씨가 성폭행했다는 내용하고 응. 그 고모부가 했던 내용이 겹쳐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써 내가 죄를 졌으면 들어가 죄값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넣었어요. 해라 그러라고 써 내가. 어디 일은 아냐. 그러고 내가 막 가라 그래라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고모부가 이런 거를 우리 고모는 잘 몰랐나요? 몰랐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지금도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신고를 했겠어. 고모부가 이런 성폭행한 걸 알고 고모부 대신 밑에 사람을 아니 절대 그건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다 저렇게 사건 또 일어나면 다 들통날 일을 뭐를 시키겠어요 제가.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 또한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 김성구 씨의 가족은 무엇보다도 미흡한 초동 수사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는데요. 성폭행을 당했던 게 고모부로 판명이 돼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과 거의 범행지가 겹치거든요. 고모부한테 당했던 사실을 그 다른 제3자한테 그대로 오버랩을 시켜서 가해자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과 재판부의 1심에서조차도 수사관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정에서 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는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안이고 수사관도 사실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겠죠.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또 우리 수사기관의 책임이기도 한데 가해자의 변소 내용, 변명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확인해주지 못했던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저는 이번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증명력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그 성폭행 사건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현장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갖는 증명력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과학적인 분석과 기법으로 현장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사건은 끝났지만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는 성구 씨 가족들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